만나서 반갑습니다. 빠랑샘석의 빠랑샘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64회차 피파가 주관하는 월드컵 시즌이 시작되면서 전세계 축구인들의 축제가 시작되는 월드컵 축구 토토 승무패 1번부터 14번 경기 모두 다 월드컵 경기로 준비된 이번 64회차 내용을 확인하시기 위해 방문해주신 우리 빠랑새 구독자분들과 스포츠 베팅을 사랑하시는 베터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자, 빠랑새는 최상의 픽 최고의 조합만 선물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최상의 픽 최고의 조합을 만나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빠랑새를 믿고 따라오실 베터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하셔서 이번 월드컵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최상의 픽 최고의 조합을 함께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볼 첫 번째 경기 피파 월드컵이 주관하는 14경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는 잉글랜드와 이란 간의 매치가 되겠습니다. 많은 베타분들이 쉽게 초이스할 수 있는 두 팀 간의 매치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으며 B조에서는 완벽하게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잉글랜드가 이란, 미국, 웨일스를 맞이해서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치가 매우 높은 경기다. 첫 번째 시작되는 우리 카타르와 에콰도르 간의 경기가 2월 되고 그 다음부터 1번부터가 이어지는 우리 잉글랜드, 이란 간의 매치이며 현재 두 팀이 보여주고 있는 완벽한 전술적인 부분 그리고 많은 베타분들이 기본적인 우리 정식 배틀 하고 있는 배트맨에서 주관하고 있는 경기에서는 잉글랜드 경기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주축 에이스 선수들은 아직까지는 많이 참고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 많은 베터분들이 아시고 있는 이란 선수들이라고 해봤자 최고 앞에 있는 아즈문 선수, 타레미 선수 정도의 수준을 보이실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밸런스의 부분뿐만 아니라 이란의 주요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침대 축구를 얼마큼 잘 구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리그 2위 조별 2위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리 이란이기 때문에 전반 초반에서 잉글랜드가 승점 1점을 만드는데 많이 급급한 경기를 보여줄 것이다. 즉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잉글랜드가 초반에 선제골 넣지 못하게 된다면은 돌풍의 역습의 한 방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 이번 경기를 통해서 잉글랜드 리그 1위 그리고 미국 그리고 이란, 웨일스 모두 다 2위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강세로 펼쳐지고 있는 잉글랜드에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기보다는 전술적 노출을 많이 극소화할 수밖에 없는 이란이 현재 흐름이라면 이번 경기에 쉽게 잉글랜드 승리가 유력한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전반에서는 2.5 기준 오버까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승부시 영상에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린다. 1번부터 14번 경기 모두 다 전반에 생각하는 부분 1번은 잉글랜드의 압도적인 승리 약 2대0 또는 3대0까지 격차를 벌일 수 있는 부분 2대1 또는 3대1까지 격차를 벌일 수 있는 부분이 모두 2한 3원까지 나타날 수 있다. 잉글랜드 현재 흐름과 그리고 이란의 좋은 공격수를 포진하고 있긴 하지만 선수들의 전체적인 밸런스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선수들 간의 구성원들의 카운터 헌트를 날릴 수 있는 전술을 갖추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란의 현재 흐름이라는 것을 봤을 때 두 팀 매치의 일반적인 잉글랜드의 압도적인 경기를 승리를 예상하실 것을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진 경기 세네갈과 네덜란드 경기는 A조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리그 순위 조별 1위와 2위의 박빙 경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해 봤을 때 두 팀의 매치는 눈에 띄는 부분 매우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세네갈 주축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공격진에서 2탄이 있다는 것. 그에 반해 네덜란드는 2탄은 없지만 완벽하게 믿을 만한 선수 그리고 골게터의 역할을 가질 수 있는 선수가 아직까지 네덜란드에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중원과 수비수에서는 안정적 모습을 보일 수 있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을 커버해서 완벽하게 골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부분 즉 높은 곳에 갔을 때는 아직까지 아쉬운 부분을 낼 가능성이 높으며 A조에 포진하고 있는 네덜란드가 초강세이긴 하지만은 세네갈 그리고 에콰도르까지 무시할 수 없는 전력 차라는 것을 기대해 봤을 때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세네갈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주축 공격 선수가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은 세네갈은 양 사이드에서 펼쳐지고 있는 윙에서 빠른 전개와 그리고 경기를 풀어낼 수 있는 개개인의 능력이 매우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서 네덜란드가 얼마큼 수비를 커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2.5 언오버까지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빠른 생각하는 부분은 두 팀의 경기에서는 무승부 이상의 경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으며 세네갈 기대치가
좀 더 높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전적인 선수들의 세네갈의 주축 에이스 선수들이 모두 이탈한 부분, 그리고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승점을 만들어내면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서 리그 2위 확보하는 경기가 더욱더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세네갈, 이런 것을 기대해봤을 때는 완벽한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 선수들의 폼을 올릴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되어져 세네갈의 승리보다는 네덜란드의 안정적인 승리를 조금 더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두 팀의 경기 밸런스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세네갈이 좀 더 공격적인 부분을 강조할 수 있고, 반대로 네덜란드는 조금 더 수비적인 부분을 더욱더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바, 두 팀에게는 무승부까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최종 픽으로서는 네덜란드의 승리를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적반하장의 부분은 4대6 정도로 세네갈과 네덜란드의 무승부까지 매우 비중 있게 바라보실 수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A조의 리그 1위와 2위에 예상되어진 두 팀 간의 순위가 예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참고하신다면은 에콰도르와 카타르 간의 경기에서 일방적인 에콰도르의 압도적인 승리가 기대되는 바, 두 팀의 경기는 두 팀 모두 조심성 있는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무승부까지 함께 바라보실 수 있는 무보험까지 함께 바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경기 웨일스와 미국 간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에서도 리그 조별 2위까지 바라볼 수 있는 두 팀의 매치라고 판단되어지고 있고, 현재 보여주고 있는 미국과 웨일스 같은 경우는 B조 앞선 잉글랜드와 이란에서 압도적인 잉글랜드 승리를 기대해볼 수 있는 바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이 두 팀의 매치가 조별 B조에서의 리그 2위 경쟁국 간의 매치라는 것을 봤을 때는 두 팀의 매치 매우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 것이다. 좀 더 선수 개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밸런스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두 팀 모두 막상막하의 경기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높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에서는 주축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다양하게 유럽을 전체로 나가 있는 부분이 매우 적고, 그리고 유럽에 나갔다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밸런스형 부분, 그리고 로테이션을 많이 돌리고 있는 미국과의 현재 흐름이며, 웨일스는 주축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미국 현지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많이 상대해본 수비들을 만지하여서 얼마큼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수비의 집중적인 모습을 얼마큼 보일 수 있을지, 그리고 웨일즈도 한때는 좋은 공격수들과 좋은 미드필더 포지션으로 인해서 또 다른 전성기를 펼치긴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은 이 선수들이 노쇠가 됐고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즉 세대 교체 시간이 아직까지는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웨일스의 압도적인 경기를 기대해보기에는 아직은 불안정한 모습이 있다. 많은 패터분들이 초이스 하시는 미국의 승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웨일스의 단순한 공격 패턴을 미국의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전술적인 부분이 조금 더 강세가 있는 부분과 선수의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좀 더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웨일스는 좀 더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투박한 미국과 그리고 유연한 웨일스 간의 매치에서는 조금 더 기대치가 있는 부분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한 방에 카운터를 날릴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이 조금 더 공격적인 부분에서 집중력 있는 모습이 매우 더 높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어 미국의 압도적인 승리보다는 웨일스의 좀 더 기대치가 있는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좀 더 유연한 경기를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웨일스의 일반적인 승리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십니다. 두 팀 모두 좋은 경기를 보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이 두 팀의 매치도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웨일스의 유연함, 미국의 단단함이라면 충분히 무승부 이상의 경기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과 미국이 좀 더 비교 우위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수밖에 없는 리그 2위를 위해서는 두 팀 모두 박빙의 경기와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첫 번째 경기라는 것을 돌이켜볼 때는 안정적인 배당을 원하시는 베터분들에게는 보험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경기다. 두 팀의 매치는 무승부가 이상의 기대치가 높은 부분이 있고, 두 팀 간의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이 리그 조별 2위의 승리를 독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두 팀의 매치는 미국보다는 웨일스의 승리를 조금 더 높이 평가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경기는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이 경기에서는 많은 로테이션이 도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십니다. 저만 초반부터 압도적인 경기력을 해서 기량적인 부분에서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전체적인 장기 레이스를 펼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이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만큼은 얼마큼 커버할 수 있을지, 주축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이탈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선수 구성원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에서도 사우디가 꾸준히 좋지 못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 밸런스는 아르헨티나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어질 수밖에 없다. 직전 경기에 앞선 영상 승부시 영상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감이 많이 끌어올린 아르헨티나를 맞이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만큼은 잘 커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내려앉은 축구보다는 공격적인 부분에서 카운터를 날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더욱더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완벽한 전술 구사기에는 전술적인 상상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아르헨티나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진 경기는 덴마크와 튀니지 간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덴마크와 튀니지의
D조에 포진하면서 리그 2위, 조별 2위를 맞이해서 누가 더 높은 순위를 매길 수 있을지 매우 집중된 경기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줍니다. 현재 보여주고 있는 D조에서는 프랑스가 압도적인 1위가 강세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팀 모두 반드시 승리를 통하여서 리그 2, 조별 2위까지 만족스러운 경기를 만들 가능성이 높은 매치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덴마크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많이 들어본 선수들이 많이 포진하여 있다. 하지만은 전체 선수를 구성원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조직적인 부분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초반에 보일 수 있는 집중력인 부분, 뒷부분부터는 좀 더 불안한 집중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 덴마크라고 판단되어지고 있고, 튀니지는 눈에 띄는 부분이 많이 없긴 하지만 선수 개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조직력 그리고 감독의 집중력과 전술을 많이 구사하는 데 많이 선수들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매우 박빙의 경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많은 베터분들이 생각하는 77.1%의 덴마크의 압도적인 승리를 기대해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판에서는 이번에 팀의 가장 높은 팀이 튀니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덴마크와 프랑스, 튀니지, 호주가 포진한 D조이기 때문에 리그 2위는 프랑스와 덴마크를 많은 베터분들이 초이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번에는 프랑스와 튀니지 1위와 2위로서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매우 눈에 띄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 덴마크가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지루한 공방전 그리고 리 위주의 경기를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카운터를 날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오미조미한 경기뿐만 아니라 난타전의 경기, 그리고 몰아치는 경기를 우당탕탕이라고 하고 있는 난타전의 경기를 펼치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덴마크의 집중적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튀니지가 이런 부분에 카운터를 날릴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높다 판단되어 이변의 경기 5번은 덴마크의 패배, 즉 튀니지의 승리를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보험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덴마크의 승리와 튀니지의 승리 모두 다 양팀의 승리가 기대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두 팀의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승패 사이드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변의 경기가 보여줄 수 있는 경기는 튀니지의 승리가 조금 더 유력한 부분이 죠. 파랑새가 다른 베터분들 그리고 다양한 유튜버들과 차이점을 둔다면 이번 경기는 튀니지의 승리를 조금 더 높이 바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경기는 멕시코와 폴란드 간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멕시코가 직전 A매치에서 불안정한 모습과 그리고 지는 경기까지 보여주었고, 멕시코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멕시코의 현재 흐름이다. 중원과 미드필드의 공격 그리고 중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전체적인 경기력과 풀어낼 수 있는 기량적인 부분이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고, 멕시코는 선수 개개인의 능력은 매우 뛰어난 부분이 있지만은 상대가 정교화된 플레이를 하는 팀들과 경기에서는 꾸준히 좋지 못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강세, 좋은 흐름을 갖추고 있는 팀들과 맞이해서는 꾸준히 좋지 못한 멕시코의 현재 흐름이라는 것을 기대해 볼 때 꾸준히 좋은 흐름과 그리고 선수들의 내실성을 많이 갖추고 있는 폴란드를 맞이해서는 비교적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볼 가능성이 있다. 직전 자신들의 선수 개개인의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폴란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전 경기 A매치에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폴란드이며 실리 위의 경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 폴란드를 기대해 봤을 때는 두 팀 간의 상승상에서는 충분히 폴란드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어지는 부분이 있다. 멕시코를 기대해 보기에는 많은 베터분들이 초이스하실 수 있는 부분이, 멕시코는 꾸준히 16강 이상의 경기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내실 있는 경기력과 한방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있어 32.6%, 35%, 32.3의 박빙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직전 경기 A매치에서 보여줬던 멕시코의 불안정한 모습을 기대해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좋은 흐름을 갖추고 있는 상승세에 있는 팀들과의 경기에서 꾸준히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멕시코에게는 기대치가 폴란드에게는 기대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멕시코와 폴란드 두 팀 간의 경기는 이번 C조 아르헨티나와의 이어진 경기를 통하여서 2위 간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력 있고 그리고 내실 있는 경기를 많이 원하는 폴란드의 승리, 즉 1대0 또는 2대0 정도의 격차로서 벌어질 수 있는 경기라고 판단되어지고 있어 멕시코가 기대해보는 승리보다는 멕시코를 기대하는 부분이 더욱더 높게 평가해 주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경기 프랑스와 그리고 호주 간의 경기인데요. 많은 프랑스 선수들 대거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도 추가된 선수들도 몇 명이
내실 있는 경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기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직전 월드컵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프랑스는 내실 있게 다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만나는 팀이 호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자신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라고 판단돼요. 두 팀의 경기는 크게 공부할 필요도 없는 경기라고 판단되어지고 있으며, 호주가 보여주고 있는 강세라고 할 수 있는 높이와 그리고 선수들 간의 투지에 좀 더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프랑스가 한 골 이후에 터지는 연달아 터지는 득점을 기대해 본다면은 호주의 이런적인 투지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부분, 사기에 꺾일 수밖에 없는 호주의 흐름이란 것을 눈에 띌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즉 프랑스의 압도적인 경기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높은 매치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경기는 모로코와 그리고 크로아티아 8강부터 다시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 빠른 믿고 따라오실 베터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서 최상의 픽 최고 조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로코와 크로아티아 두 팀 간의 경기에서는 F조 벨기에와 이어서 누가 한번 조별리그 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경기를 풀어주는 경기다. 즉 조별 2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있고, 모로코도 크로아티아를 맞이해서 좋은 경기를 꾸준히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높은 부분이 있다. 크로아티아도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고 직전 월드컵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선수가 많이 세대 교체가 되지 못한 부분, 그리고 노쇠화된 모습으로서 체력적인 부분, 컨디션 유지를 얼마큼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모로코를 맞이해서 모로코의 다양한 공격 전술을 얼마큼 잘 커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전투 간의 전력차가 얼마큼 막빙 경기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모로코는 개개인의 선수들이 개인기뿐만 아니라 골 에어리언 안에서 꾸준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집중력 있는 모습과 그 투지가 좀 더 눈에 띄는 부분이 모로코의 전사의 심장을 많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반면에 크로아티아는 많은 선수들이 활동량과 그리고 체력적인 부분에서 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전반 후반부터 이어지는 후반 중반까지 리드하지 못하는 경기에서 조금 더 내실 있는 경기를 위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술의 단순한 모습을 통하여서 아직까지는 완벽한 패턴을 갖추기에는 아직은 불안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두 팀 간의 경기에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집중력 있는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대해 볼 때는 모로코가 얼마큼의 선전할 수 있을지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높다. 크로아티아는 직전 경기에 직전 월드컵까지 꾸준히 선수들이 많이 내실을 다지긴 했지만은 체력적인 부분, 전체적인 많이 뛰는 경기로서 보여줬기 때문에 단순화된 전략을 노출했다는 것을 많이 보여줄 때에는 충분히 모로코의 승산도 있다고 판단되어진다. 크로아티아의 압도적인 승리보다는 일반적인 모로코의 승리와 크로아티아의 무승부까지 함께 바라보실 수 있는 경기, 즉 크로아티아의 승리를 기대해보기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대해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내실 있는 모로코의 승리와 그리고 무승부까지 함께 바라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크로아티아의 66.1%의 많은 베터분들이 초이스 하셨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보시고 선수들이 크로아티아의 부분적인 전술적인 움직임을 많이 좀 체크해 보신다면 충분히 모로코의 역습이나 그리고 모로코의 집중력, 투지에는 조금 더 크로아티아보다는 비교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번째 경기죠. 독일과 일본. 직전 월드컵에서 최근 2연패에 늪에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독일이 일본을 맞이해서 얼마큼 좋은 컨디션을 보일 수 있을지가 의문부호가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직전 경기 오만과의 경기에서 0대1로 승리했기 때문에 많은 패터분들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지고 있고, 일본 직전 캐나다의 1대1 패배뿐만 아니라 에콰도르의 0대0 무승부, 꾸준히 자신들이 1.5군 선수로서 월드컵을 진출하면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이긴 하지만은 비교적 우위는 독일을 맞이해서는 아직까지 불안정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일본의 장점이라고 하는 세트피스뿐만 아니라 선수들 오미조만 경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이를 맞서는 독일은 와일드한 공격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몸싸움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일본이 충분히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매우 높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부상으로서 많은 선수 주축 에이스가 많이 빠진 일본이라는 것을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경기를 기대해 보시는 부분, 아직까지는 독일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양한 공격 전술과 다양한 상성을 볼 수 있는 독일의 전술적 움직임뿐만 아니라 선수 개개인의 능력으로서도 압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의 투지를 보여주기에는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모습이 있다. 또 일본도 크게 독일을 잡고 16강 진출을 기대해 보기보다는 코스타리카나 스페인과 같이 조금 더 승점을 찾을 수 있는 자신들과 전술이 비슷한 상성을 맞는 팀과의 경기에서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판단돼요. 이번 경기는 독일과 일본의 경기에서는 84.5% 베터분들이 출제하신 독일의 승리를 좀 더 높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경기는 벨기에와 그리고 캐나다 간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벨기에는 꾸준히 좋지 못한 자신들이
황금 세대라고 했던 시대가 저물었고 직전 이지텍의 1대2 패배까지 당하는 등 전체적인 선수들이 구성원들을 한 번 더 내실은 다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벨기에와 캐나다는 일본을 맞이해서 1대1 승리하긴 했지만 아직은 불안정한 모습과 완벽한 패턴 그리고 약팀과의 경기에서 완벽히 잡아내는 경기 전술적으로 다양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캐나다의 약점이 여실히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 되겠다. 벨기에는 주축 에이스 선수들이 미드필드 많이 포진해 있고 수비에서도 양 사이드에 펼쳐지는 수비 윙백 선수들이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 중원에서부터 얼마큼 마무리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의문부가 될 수 있겠다. 벨기에 비교적 높은 순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지만은 이런 내실 있는 경기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골이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벨기에는 아직까지 골 게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눈에 띄게 없다는 것이 매우 아쉬운 모습이 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반해 캐나다는 말씀을 같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한 공격적인 패턴과 단순한 전술 그리고 전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벨기에의 압도적인 승리가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높다. 캐나다의 승리를 기대해보고 그리고 캐나다가 무승부 이상의 경기를 만들기에는 조에 편성된 순위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캐나다가 얼마큼의 고추가 팀의 면모를 보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캐나다의 기대치가 아직까지는 크게 없다는 것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경기 즉 벨기에의 선수 개개인의 능력으로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캐나다를 압도할 수 있는 경기로 판단되어 두 팀의 매치 벨기에의 압도적인 승리를 좀 더 높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진 경기는 스위스와 카메룬 간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스위스와 카메룬 두 팀 간의 경기에서는 G조 브라질과 함께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 두 팀 간의 경기에서 리그 2위, 3위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높다. 스위스는 많은 선수들이 외국 유럽에서 진출해 있긴 하지만은 비교적 낮은 팀 구성원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카메룬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중남미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속해 있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선수 개개인의 능력을 봤을 때는 비교적 상성에선 큰 차이가 없다. 두 팀 간에 집중력 있는 모습을 누가 더 보일 수 있는 부분과 스위스가 월드컵에서 꾸준히 좋은 경기를 많이 보여줬던 경기를 돌이켜본다면 카메룬의 얼마큼의 역습과 카메룬에 보여주는 기대치가 두 팀 간의 상성상에 만났을 때는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초박빙의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진다. 즉 스위스가 직전 가나에게 2대0 대패를 하였고 그리고 코소보에게 1대1 무승부를 하는 등 전체적인 밸런스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꾸준히 월드컵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스위스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조금 더 있는 부분. 그에 반해 카메룬 직전 파나마가 1대1 무승부, 자메이카 1대1 무승부, 대한민국이 1대0을 패배하는 등의 모습으로서 승리가 최근 경기를 돌이켜볼 때 없었다는 것을 볼 때는 두 팀 모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두 팀 모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면 충분히 무승부 경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스위스와 그리고 카메룬 두 팀 모두 G조 브라질과 이어서 조별 2위까지 진출해볼 수 있는 생각이 있는 팀들로 판단되어지고 있지만은 전력적인 우위에 있는 팀이라고 누가 이길 수 있는지는 따라서는 아직까지 의문부가 된다. 가능한 좋은 경기를 보여주긴 했지만 스위스가 전혀 자신들 플레이 보여주지 못했던 것 그리고 코소보에게도 1대1 무승부를 펼치는 등의 모습으로서 선수 개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전술의 다양성을 갖추기에는 아쉬운 모습이 있다. 카메룬이 좋은 공격력과 그리고 다양한 사이드에서 펼쳐지는 개개인의 능력에서 풀어내는 경기를 만들고 있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 스위스의 내실 있는 경기력과 그리고 집중력이라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판단되어져 무승부 이상의 경기 카메룬의 승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즉 스위스 승리보다는 카메룬의 역습의 한방의 카운터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판단되어 무승부와 그리고 보험으로서 카메룬의 승리를 함께 기대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어진 경기는 우루과이와 한국 간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우루과이가 선수들이 노쇠화된 부분을 통해서 한국의 빠른 전개를 펼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있다. 하지만은 한국 선수들이 빠른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지만은 한 방에 카운터에 날릴 수 있는 골 에어리언을까지 펼칠 수 있는 세트 플레이를 만들어내는 아직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와 수비 중원 미드필더에서 보여주고 있는 조직적인 부분 삼각편대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부분 돌파할 수 있는 부분에 우루과이에게 골게터가 흘러나오는 볼을 많이 잡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실 있는 경기를 기대해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한국이 상성상 전혀 맞지 않다 판단되어 우루과이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어진 부분이 있다. 즉 3대0 또는 3대1까지의 경기가 격차로서 승패가 나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단되어 두 경기는 저 빠른세는 부분 우루과이의 압도적인 승리 내실 있는 경기를 기대해 보기에는 한국이 아직까지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어 3대0 또는 3대1의 기대치에 우루과이의 압도적인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 포르투갈과 가나, 우리 또 대한민국과 함께 포진해 있는 H조 선수 팀 구성원인데요. 저 파란색 하는 부분 두 팀 간의 경기에서는 포르투갈과 가나 두 팀 간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며 포르투갈이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가나는 그에 반해서 선수 개개인의 부상을 많이 이탈하긴 했지만은 그리고 꾸준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해외 국가, 가나 국기 아닌 다른 데서 영입해오는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적 부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즉, 두 팀 간의 경기에서는 누가 더 얼마큼의 내실 있는 경기를 만들 수 있는, 다득일 수 있는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두 팀의 승패 사이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되어진다. 무승부보다는 승패 사이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으며 포르투갈이 비교적 전투적 우위에 있는 부분과 포르투갈이 전투민족이라서 모여주는 모습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고 가나 같은 경우는 내실 있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한 방에 터졌을 때는 쉽게 무너지는 경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 이런 경기에서 단순한 패턴보다는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포르투갈의 비교 우위에 있다 판단되어 일반적인 포르투갈 승리로서 기대해 보실 것을 추천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승부보다는 승패 사이드로 나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안정적인 배당을 원하시는 베터분들에게는 보험으로서는 가나의 승리까지 함께 바라보실 것을 추천드린다. 무승부보다는 포르투갈의 승리가 매우 유력한 부분과 그리고 포르투갈이 다양한 전술을 구상할 수 있는 부분이 가나가 아직까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다고 판단되어 안정적인 배당을 원하시는 베터분들, 보험을 하나 더 들고 싶으신 베터분들에게는 가나의 승리까지 함께 바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번 경기 브라질과 세르비아 간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이번 경기는 브라질의 압도적인 경기차 승리로 기대해보기에는 세르비아가 얼마큼의 역습의 모습과 그리고 이번 경기 포기하고 다음 경기 나머지 팀들과의 경기에서 얼마큼의 내실 있는 경기를 볼 수 있느냐. 브라질이 1등을 하고 2등을 세르비아를 기대하고 있는 저 파란색이기 때문에 두 팀의 경기에서는 충분히 세르비아가 내실 있는 경기력과 부상을 많이 보완한다면 충분히 경기력으로서 매우 만족스러운 경기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고 승점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골득실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추격하는 경기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세르비아의 경기력이라고 판단되어 일반적인 브라질의 승리가 유력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총 14경기를 전달해 드렸고요. 저 파랑쌤이고 따라오실 베터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통해서 최상의 픽, 최고의 조합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 파랑쌤에게 도움이 됐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물신장면을 지원해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픽, 좋은 경기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승부식 영상으로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 파랑새 유튜브 커뮤니티에 보시면은 파랑새 팬가입해주신 분들에게 매일매일 픽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승부식 영상으로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번 64회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경기까지 쭉 이어지는 경기들로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가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승부식에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